태양금에 대한 기사도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대로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 얘기 나왔죠. 그 춘천에 대한 얘기. 수도권을 바라보는 기업들이 춘천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다가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 수도권처럼 느껴지는 곳 춘천이죠. 수도권처럼 느껴지는 곳 춘천이면서 땅 가격도 싸니 당연히 춘천으로 어떻습니까? 이목이 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춘천에다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분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분양이 되다 보니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맞죠? 또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춘천은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있잖아요. 대규모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점점 어떻습니까? 쏠리게 되는 거야. 돈과 부와 사람은 한 곳으로 쏠립니다. 다. 한쪽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쪽이 다 쏠리게 돼요. 이제 춘천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한 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죠. 인기가 많아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못생겼던 춘천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춘천이 예전에 볼 때는 그냥 강원도 꼴짜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못생겼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레고랜드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지? 잠재력이 너무나도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세상한테 한 몸을 받고 있는 거, 인기를. 한 몸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기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춘천이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처음에는 볼품 없었지만 지금은 내면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쏠림 현상은 있잖아요. 지속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이. 맞죠?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한두 사람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한두 사람이지만 점점 소문나잖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한몫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쟁을 하게 돼요, 안 해? 경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춘천도 이제는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춘천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제는 야, 넌 안 돼. 너는 환경에 저해하는 업체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춘천에서는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춘천은 더 좋은 기업. 당연히 더 좋은 기업이 어딥니까? 대기업들 아닌가요? 당연히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서 지금 향후에는 뭐 삼성이 지금 평택 들어가고 화성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춘천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춘천은 바이오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죠. 지금 이번에 그 삼성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삼성에서 이번에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예전에 발표를 한 게 180조 원이었었어요. 180조 원을 투자하기로 원래는 약속을 했었죠. 근데 약속을 했는데 180조 원을 얼마나 더 늘렸냐? 60조 원을 더 늘린 거야. 근데 60조 원을 더 늘렸는데 60조 원 중에서 50조 원을 국내에다 더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50조 원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가석방에 대해서 이재용이 어떻습니까? 화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조 원을 더 투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로 더 늘어나냐면 4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떻습니까? 투자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될 거다라고 신문 기사에는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삼성에서, 물론 이 삼성에서 반도체 투자하는 거는 핵심은 지금 현재 지금 어디 앞으로 반도체는 계속 들어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잖아요. 4차 산업 시대는 거의 다 어떻습니까? 데이터하고 반도체 아닌가? 데이터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에다가 당연히 얼마를 더 투자하면 50조 원 정도 투자할 텐데 삼성이 지금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반도체 투자한 곳이 어디에? 화성하고 기흥 공장 있죠? 화성 동탄 신도시 옆에 그 다음에 기흥 있잖아요. 기흥, 화성, 그 다음에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때려붓는 곳이 어디냐면 평택이죠. 평택 고덕 신도시 내에 120만 평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조금 더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를 더
4, 50조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삼성에서 주력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4차 산업이고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제2의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는 게 바이오 쪽이에요. 맞죠? 바이오 쪽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 4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인 재료가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어떻습니까? 독보적인 어떤 삼성으로 만들고, 물론 그 이후에는 뭐 AI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AI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가 정말로 수요가 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 4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데이터 산업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뭡니까? 바이오 산업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 제가 먼저 얘기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문제예요.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데, 산업화가 어떻게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1000년이 걸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1000년 이렇게 뭐 1도 올라간다고 뭐 그게 뭐 크게 변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체온이 몇 도야? 36.5도죠. 37.5도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봐요. 몸에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업화 이후에는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됐죠. 그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더욱더 데펴지는 속도가 빨라졌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화 이후에 100년이 지난 채 지금까지 얼마 걸렸냐면 100몇 년 지났는데 지금 1.3도가 올랐습니다. 자, 1000년 동안 1도 올라간 것을 100년이 지난 지금 1.3도가 올랐는데 1.5도가 넘어가는 순간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가 넘어가면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1.5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지구가 재앙으로 뒤덮일 거다. 환경 재앙. 이해가 되시죠? 왜? 지구가 온난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일단은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5도인데 거기다가 2.5도가 더 더해진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39도죠. 그럼 39도로 살기가 쉽나요? 맨날 고열에 살아야 돼. 맞죠? 고열에서 계속 병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구도. 그러니까 2.5도가 1도 올라가고 거기다 1.5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39도로 산다는 건데, 지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몸살을 엄청나게 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잘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구적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들 어떻습니까? 문제는 지구 온난화, 그게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선언을 하는 게 탄소 제로 선언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탄소 제로 선언을 한 게 우리나라도 2050,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했죠.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탄소 배출량이 없어야 되니까 기존 산업은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신산업이 육성이 돼야 돼. 신산업이 육성이 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두 양대축,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양대축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는 그린 뉴딜, 하나는 무슨 뉴딜이요?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고 하나 그린 뉴딜이죠. 딱 두 가지 양대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결국에는 이 탄소 제로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가 앞으로는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늦기 때문에 그래요. 늦기 때문에 더 이상 늦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까 얘기한 디지털 뉴딜은 결국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4차 산업이죠. 4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도, 대한민국의 선두기업인 삼성에서 4차 산업을 어떻습니까?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G라든지 이런 어떻습니까? AI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들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한쪽은 또 아까 그린 뉴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린 뉴딜은 녹색 성장이잖아요. 녹색하고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색하고 관련된 이런 분야들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녹색이다. 녹색이라는 어떻습니까? 탄소 제로하고 부합되는 환경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탄소 배출이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재생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화력발전소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을 예전에 있었던 화력발전소 이런 모든 거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 중에 일부인 어떻습니까? 수상태양광, 풍력 맞죠? 그 다음에 수력 이런 태양광 쪽으로 지금 산업이 점점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화가 되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이런 공장들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게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그린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보호하면서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호하면서 물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비용을 많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건 단가가 올라가죠. 단가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발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증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등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지금은 화폐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점점점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린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이유가 아까 탄소 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자꾸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기름을 뗐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를 때울 때 뭐를 뗐어요? 휘발유를 떼가지고 매연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자동차가 뭐냐면 전기를 생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전기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전기를 발생을 해서 그 전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산업화를 끌어가는 거야. 기업들을 끌고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휘발유도 만들어야 되는데 휘발유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뭘 만들어요?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 거고 수소 자동차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 또는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 다른 에너지로 대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을. 맞죠?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죠. 전기를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풍력,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화력 이런 걸 안 만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재생에너지로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 기업들이 몰린다고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국가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곳에서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몰렸지만 왜냐하면 단가가 싸잖아. 거기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 그곳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단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그 곳에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이제는. 왜냐면 전기에너지 어떻습니까? 전기 단가가 싸니까 그래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에너지 자체가 비쌀 텐데 이제는 앞으로 비싸집니다. 비싸지는데 비싸면 비쌀수록 어떻습니까? 안 되니까 가까이 붙어 있어야 가격이 싼 전기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기 생산을 하는 곳이 앞으로는 뜰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만금이 주목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새만금이 주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어떻습니까? 휘발유 이런 거 이제는 앞으로 안 떼요. 이제는 내연기관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연기관 없어지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수소로 떼거나 수소자동차 있죠. 아니면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 어떤 거를 조성을 하려고 하냐면 새만금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곳이야. 수소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기름을 생산하는 곳. 지금 우리 중동에서 어떻습니까? 기름을 생산하잖아요. 그럼 그 기름 생산한 거 갖다 우리는 활용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기름 생산하듯이 수소를 생산하는 곳을 만들겠다 이거야. 근데 그 수소를 만들려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선상에서 만들어진 수소가 뭐냐면 그린 수소라고 그래요. 그린 수소. 그린 수소 알겠죠?
그 그린 수소가 뭐냐면 이 물에서 나온 수소예요. 물이 뭡니까? H2O로 되어 있죠? H2O로 되어 있는데 그 H가 수소죠? 그 H를 갖다가 전기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 수소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생산을 해내는 거, 그게 바로 그린 수소예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쏴야죠. 전기를 쏴서 분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전기 자체도 어떻습니까?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겠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어떻습니까? 새만금에서는 그 전기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기 에너지 그 생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거기다 생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수소 생산을 늘려서 그 수소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새만금만한 데가 없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오염되지 않은 전기를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생산한 전기를 갖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생산 수소 에너지 생산 클러스터로 만들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라고 지금 새만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타당성 선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신청을 한 거예요. 일단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데 국가에서 지금 새만금 밀어주고 있어요? 안 밀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절차예요. 이건 100%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선정되었다라고 24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든 과정이 어쨌든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키겠죠? 통과가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고용 유발 효과가 얼마냐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클러스터 하나 만들므로 해서 고용 유발 효과가 3만 명이래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7천억 원. 5조 7천억 원.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돈이 흘러가는 돈이 얼마냐? 5조 7천억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3만 명. 새만금의 인구가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나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들리죠.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하시겠나요? 왜냐하면 탄소 제로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이거는 그 운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는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최고의 지역이 어디냐? 새만금 아니겠냐 이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뜰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전기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기업, 만드는 곳이 새만금이고,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삼성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흥, 화성, 그리고 평택에다 투자하지만 어쨌든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전기가 필요할 거고요. 맞죠? 그러면 전기를 어딘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받지만 이제는 양상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삼성에서는 더욱더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는 정부에서는 탄소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해라. 맞죠? 그래야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해야 어떻습니까? 이제 되는 걸 알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디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새만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삼성이 새만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얘기했죠?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춘천에 또 대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을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제 인기를 한몫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춘천이 어떻습니까? 골라서 가는 곳이고 이제는 기업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이제는 춘천이 되는 것이요. 왜? 제한된 땅덩어리 면적에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근데 서로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춘천에서는 옥석을 가려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기업 위주로 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초창기 때는 너나 나나 다 들어가지만 나중에 인기를 한몫 받으면 있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게 지금 춘천과 새만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맞죠?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뻔합니다. 이거는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지자체에 가서 어차피 땅 투자하는 거잖아요. 땅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그럴 가능성 있는 곳에다가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곳에다가 미리 가서 투자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게 답일까 안 답일까요? 답인 거야. 그곳이 어디다? 새만금과 춘천. 여러분들 답 나오죠?